생테쥐페리의 소설 야간 비행 16번째 위험한 평화. 파비행은 별빛을 따라 폭풍의 소용돌이를 피하며 조금씩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희미한 별빛이 자석처럼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불빛을 찾으려고 오랫동안 애를 썼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조그만한 불빛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허허벌판에서 여인숙의 조그만 불빛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그는 그 별빛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별빛의 주위를 돌고 또 돌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광명의 세계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파비행의 비행기는 갇혀있는 우물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빙빙 나선을 그리며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비행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렁 같은 그림자는 사라지고 어두운 구름은 순수하고 맑은 물결로 변하여 비행기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파비행은 구름을 뚫고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위의 광경이 너무나도 밝아 눈이 부실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있어야 했습니다. 밤하늘의 구름이 그렇게도 눈부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보름달과 많은 별들이 구름을 빛나는 파도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구름 위로 솟아오른 바로 그 순간부터 우편 비행기는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우편 비행기를 흔들던 어떤 파도도 없었습니다. 항구의 정박한 배처럼 비행기는 편안하게 떠 있었습니다. 평온함이 넘치는 작은 만에 들어선 것 같이 그는 하늘의 한 부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우편 비행기 아래에는 폭풍과 번개가 뒤섞인 구름이 3000m의 두께로 무서운 세계를 이루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파비행은 이상한 세계로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의 손과 옷, 그리고 우편 비행기의 날개까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별들에게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편 비행기 주위에 모여있는 하얀 구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편 비행기 밑에 있는 구름들은 달에서 받은 빛을 반사시키고 있었습니다. 탑처럼 우뚝 솟아있는 구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편 비행기는 우윳빛 구름 속에 잠겨 날고 있었습니다. 파비행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선 기사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젠 좋아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엔진의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고 그의 미소가 그런 뜻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파비행은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소를 짓다니. 우린 지금 길을 잃었는데 내가 완전히 미친 거야. 하지만 그들을 붙들고 있는 수많은 암흑의 구속에서 결박은 풀렸으므로 그들은 잠시 동안이나마 자유의 꽃밭을 마음대로 걸을 수 있도록 허용된 죄수와도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파비행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파비행과 무선 기사는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세계에 보석처럼 빛나는 별들 사이로 떠돌고 있습니다. 그들은 들어왔다가 다시는 빠져나갈 수 없는 보석으로 가득 찬 방 속에서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동화에서 읽었던 도시의 도둑과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들은 얼음같이 차가운 보석들 사이에서 한없이 떠돌고 있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몸으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타고니아 노선의 기항지인 코모도로 리바다비아의 무선 기사들 중 한 사람이
갑자기 모두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 방에서 철야 근무를 하고 있던 직원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환한 조명을 받은 흰 종이 위를 조심스럽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연필을 쥐고 있는 무선 기사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선 기사의 손은 어떤 보호를 적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인가? 무선 기사는 그렇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때문에 그는 수신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읽어내기 어려운 보호들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은 단어로 바꾸고 마침내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문장으로 바꾸었습니다. 폭풍권 위에 3,800m 상공에 갇혔음. 해상 쪽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육지를 향해 서쪽 방향으로 비행 중임. 아래쪽은 구름층으로 완전 가려 있음. 해상을 비행 중인지도 모르겠음. 폭풍우가 내륙까지 확대되었는지 알려주기 바람. 폭풍우 때문에 그 전신을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보내려면 여러 무선 전신국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전신은 이 탑에서 저 탑으로 전해지는 봉화처럼 밤을 뚫고 전진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전해졌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신을 보냈습니다. 내륙 전역에 걸쳐 폭풍권. 연료는 얼마나 남았는가? 30분 정도. 파비행의 우편 비행기에서 보내진 이 내용은 다시 여러 무선 전신국에서 철야 근무를 하는 무선 기사들을 통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우편 비행기에 탄 두 사람은 30분만 있으면 태풍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은 땅 위로 추락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리비에르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희망을 버렸습니다. 파비행과 무선기사. 그 승무원들은 이 깊은 밤속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리비에르는 어린 시절에 심하게 충격받았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시체를 찾아내려고 사람들이 연못의 물을 모두 퍼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같다고 리비에르는 생각했습니다. 대지에서 그 어둠의 덩어리가 다 없어지지 않고서는 그들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날이 새어 모래사장과 들판과 밀밭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할 게다. 어쩌면 순박한 농부들이 평화로운 풀밭과 황금빛 모래사장을 배경으로 팔베개를 하고 잠든 것 같은 그 두 사람을 발견할지도 모르지. 그들은 저 깊은 밤에 빠진 거야. 밤이라는 바다에 빠져서 죽은 거야. 리비에르는 동화 속에서 나오는 바닷속처럼 깊은 밤 속에 묻힌 보물들을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쓸모없는 꽃들을 잔뜩 달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밤의 사과나무들, 풀밭에 가득한 향기, 잠든 어린 양들, 아직 색깔을 갖지 못한 꽃들로 밤은 풍요롭다. 이제 조금 있으면 기름진 밭과 촉촉한 이슬에 젖은 숲이 그리고 싱그러운 풀꽃들이 해를 향해 피어오르겠지. 그때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는 언덕들과 풀밭, 양떼들이 모여있는 대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떠나갈 것입니다. 리비에르는 파비eng의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며 지금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 파비eng의 사랑이 가난한 아이에게 빌려주는 장난감처럼 그녀에게 잠시 빌려주었던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리비에르는 아직 몇 분 동안은 조종간의 운명을 맡기고 비행하고 있을 파비eng의 손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부드럽게 얼굴을 만져주며 기쁘게 해주었던 그 손. 아내를 수줍게도 하고 기쁘게도 했을 그 손. 한 여자에게 기적을 이루던 그 손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파비행은 찬란한 밤의 하늘을 방황하고 있을 것이다. 밑으로 내려가면 영원한 지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자리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아직은 두 손으로 희망을 움켜쥐고 조종간을 붙잡고 있을 것이다. 핸들을 쥔 손에 어쩔 수 없이 돌려주어야 할 보물인 그의 생명을 싣고 이 별에서 저 별로 절망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이다. 리비에르는 아직은 무선 전신국들 중 어느 한 곳에서는 파비eng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비eng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오직 단조의 음파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의 신음소리나 비명소리도 전달하지 못하는 전신문은 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소리일 것입니다.